이유는 자료집에 있는 내용을 같이 읽으면서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위해서 자료집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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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저는 돌봄 운동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데보라 스톤이라는 사람의 인용을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현장이 돌봄 운동의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인데요. 물과 공기는 너무나 중요하기에 그 중요성을 깊이 깨닫지 못하면 언젠가 우리의 생존이 위협당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 돌봄도 물과 공기만큼 우리 삶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런 돌봄을 깔보다가는 언젠가 돌봄 결핍의 위기가 오고 나서야 모두 후회할지 모른다. 누군가 돌봄 책임에 무임승차하는 것의 심각성을 깨닫고 돌봄의 중요성을 알리는 운동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는 여성은 생물학적으로 돌봄 노동에 더 적합하다라는 통념에 기대어서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공짜 혹은 저임금으로 돌봄을 해결해온 방식의 중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돌봄 노동은 공짜 자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성이면 누구나 자연적으로 돌봄을 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힘이 들고 또한 숙련이 필요하고 사랑과 헌신이 필요한 노동입니다. 돌봄을 담당하는 사람은 시장 노동에 참여해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특권을 포기하고 희생한다는 사실은 더 널리 알려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사적 영역뿐 아니라 사회적 돌봄 부문의 돌봄 노동도 마찬가지의 특성을 갖습니다. 여성이 평생 돌봄을 담당했기 때문에 언젠가 공적 영역의 일자리에서 또다시 돌봄 노동자로 일을 하는 것은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성별 분리의 중요한 노동 이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무임승차해온 돌봄 노동의 혜택과 이득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혜택과 이득에 대해서 누가 어떤 비용을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국가의 책임을 어떻게 규정할지의 논의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토론회가 돌봄 노동의 가치를 정치화하고 공적 의제를 제기하는 중요한 시대라고 보고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신 발표자분들의 내용에 이견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여성주의적인 관점만 보태는 방식으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요양 서비스 노동은 젠더 이슈입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평생 돌봄 노동의 책임을 맡아야 하는 가부장제가 돌봄 노동을 공급하는 방식을 비판하는 것이고 또한 여성이 하기 때문에 저평가되는 돌봄 노동의 가치를 새롭게 재평가하고 또 향후에는 돌보는 남성의 진입을 통해 돌봄을 탈성별화하는 이슈까지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성평등 가치가 매우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젠더 이슈입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남성의 양육 참여는 얘기하지만 사회적 돌봄 부문의 남성 참여를 이야기하지 않는데 이미 유럽에 있는 국가들은 사회적 돌봄 부문의 남성 노동자 참여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보육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돌봄이 법제화가 되고 이제 노인 돌봄도 가족 안에서 여성이 하던 책임에서 벗어나 국가의 책임으로 사유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가는 재원 조달만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전달 체계나 운영을 민간에 맡기고 있고 국가 책임하에 정책적 개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양 서비스 노동은 처우 개선에서 돌봄은 여성 노동이다라는 가부장적 성별분업 통념이나 혹은 여성이 하니까 저숙련 저임금 잔치 노동이다라는 통념을 해결을 하려면 성평등이라는 가치는 주요한 지향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평등에 대한 지향성이라는 것은 국가가 재정만 지원해서 변화를 이루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성평등 정책 목표로 하는 국가의 의도적이면서도 책임이 있는 정책적 개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고령화 또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앞둔 시점에서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문제는 양질의 돌봄을 어떻게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보급할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이것은 돌봄을 받는 사람이 양질의 돌봄을 받는 것뿐 아니라 돌봄을 제공하는 노동자 입장에서 어떻게 양질의 돌봄을 지속 가능하게 제공할 수 있을까라는 노동자의 처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앞에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에바 페더 커테이라는 그 돌봄 철학자가 돌보는 사람에게 최상의 돌봄을 해줄 때 돌봄은 선순환될 수 있다라고 듀리아의 원칙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임금의 장기적인 전망이 없는 낮은 질의 일자리로 제도화되는 현재의 재가요양 서비스 노동을 장기적인 전망이 가능한 양질의 괜찮은 일자리로 변화를 할 때 우리 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돌봄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는 재가유형 서비스 노동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아동 돌봄이 보육교사 등을 포함한 모든 사회적 돌봄 부문이 높은 이직률이나 짧은 근속 연수 등의 저임금의 여성 노동을 단기간만 활용하는 전망 없는 일자리로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문에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종합적인 돌봄 노동 정책이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돌봄 부문의 모든 전체적인 연대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돌봄은 여성이면 누구나 할 수 있고 저숙련 단순 노동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을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현재 그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하는 문제뿐 아니라 미래에도 과연 지금과 같은 열악한 조건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이 조건 하에서 노동을 할 사람이 과연 존재할까라는 지속 가능성의 관점에서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현재 그 가부장적 통념에 의해서 강제되는 돌봄 노동에 대한 부담을 독박 돌봄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남성의 돌봄의 무임승차의 문제의식을 느끼는 많은 젊은 세대 여성들은 이미 비혼이나 결혼 파업이나 출산 거부로 대응하면서 경제활동 참여는 생애 경로에서 당연한 이벤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현재 젊은 세대 여성들도 미래의 열악한 처우의 이 돌봄 부문의 노동을 과연 기꺼이 맡으려고 할지 매우 회의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해주신 그 사례 발표 잘 들었는데요. 그러한 부당한 침해나 차별적이고 불법적인 노동 관행들은 우리 사회가 이러한 부당한 착취에 기반을 해서 노인 돌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 사실상 이러한 착취나 부정의를 국가가 또 공적으로 용인하고 있음을 뜻하기 때문에 매우 문제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단에 있는 내용은 사실 덴마크에 있는 돌봄 노동자들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사회에서도 0세에서 100세에 이르기까지의 돌봄을 필요한 모든 연구를 위해서 그 돌봄 전문가들의 전문성을 관계적 전문성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돌봄 부문의 돌봄 노동 전반에 대한 숙련의 수준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또 훈련 및 교육 체계를 어떻게 설계할지 또 임금과 승급을 포함한 경제적 보상 체계를 어떻게 마련할까라는 좀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문제를 확장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적 돌봄 노동 처우 개선을 통해서 세계주의 안에서 언제든 누구나 좋은 돌봄을 줄 수 있고 또 내가 언제나 좋은 돌봄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이 지속 가능하게 되는 것이 현재 우리가 화두로 삼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의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대두되는 그 돌봄의 위기를 해결하는 핵심적인 의제라고 봅니다. 세 번째는 재가유형 서비스 노동자 95% 이상이 여성이고 대체로 5, 60대의 중고령 여성들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별과 세대 불평등에 중첩된 문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3, 40대 여성의 경력 단절이 구조적으로 지속되는 현재 성차별적 노동 시장에서 적극적인 노동 시장 정책에 대한 개선이 없이 5, 60대 여성을 위한 재취업 일자리로서 사회적 돌봄 부문이 이용되는 문제에 대한 비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성경제활동 참가는 국가가 돌봄을 포함한 그 가족 서비스 재정이 증가하면서 미미한 증가가 있긴 했는데요. 사실 그마저도 20대 젊은 여성의 고숙련 전문직 진입 효과가 중고령 여성의 저숙련의 저임금 일자리로 대거 진입하는 것에 의해 상쇄되면서 결국 성별임금 격차 그리고 노동시장의 성별 분리가 전혀 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 40대의 구조화된 경력 단절과 또한 불안정한 노동 그리고 경력 단절 이후에 또 자녀를 어느 정도 키우고 5, 60대에 다시 진입을 하는 낮은 질의 돌봄 일자리가 현재 한국 여성의 생애 주기의 경로가 된다는 점이 비판적으로 봐야 할 지점이고요. 특히 현재 재가유형 서비스 노동자의 반 이상이 생계를 위한 주 수입원으로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임금과 노동자로서의 권리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는 중요한 노동 성차별 문제로 다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중고령 여성들이 오랜 세월을 통해서 가정주부로 재생산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축적이 된 숙련이 분명히 존재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숙련이 객관적으로 평가받지 못하고 언제나 쉽게 대체 가능한 저임금 단순 노동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저 중고령 정도의 연령이 돼서 가사노동을 어느 정도 해보면 누구나 기혼 유자녀 여성이라면 할 수 있는 것이 돌봄 노동이다라고 보는 가부장적인 편견의 문제인데 이런 편견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권상 기자님 기사를 되게 재밌게 보고 방송도 봤었는데 실제 여성이지만 또 결혼하지 않고 이전의 여성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 하기가 어려운 숙련 노동이라는 것에 대한 인정이 분명히 필요하고요. 네 번째로 재가유형 서비스 노동은 당연히 노동자로서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 공식적 일자리이지만
작업장이 집 안이기 때문에 사적인 가정이라는 소외된 공간에서 유사 가족관계 하에서 노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실제 조사와 관련해서 이런 특수한 노동으로서의 현실이 많이 드러나야 된다고 보고요. 따라서 부당한 업무 지시나 성희롱 등의 노동권 침해를 받더라도 적극적 대응이나 문제 제기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특별히 낮은 임금, 그리고 매우 열악한 처우, 그리고 언제든 문제를 제기했을 때 대체될 수 있는 이러한 취약한 그 협상력과 교섭력을 가질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사용자의 부당한 요구에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보호장치가 없는 점은 어떤 방식으로 개선을 할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성이 있는 매뉴얼, 그리고 지침을 노동자뿐 아니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 기관을 위해서 이미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셨지만 더 현실성 있게 강화해서 사전에 교육을 통해 주지시키고 문제 발생 후에는 책임 있는 대응이 가능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사적 영역에 소외된 집안에서 친밀한 관계를 기반으로 유사 가족과 같은 관계하에서 돌봄 노동을 수행을 할 때 여성 요양 보호 노동자는 성희롱이 매우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요양 보호 노동자뿐 아니라 서비스 이용자인 고객과 또한 서비스 제공 기관과 직원 대상의 성희롱 예방 교육을 강화를 할 필요가 있고요. 발생 시의 처리 절차나 고충 상담이나 구제 절차를 포함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 대안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조한 트론토 얘기를 좀 드리고 마치고 싶은데요. 트론토는 돌봄이 결핍될 때 그것은 민주주의가 결핍이 된 것이고 또한 민주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또 돌봄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다고 보고 함께 돌봄을 원칙으로 하는 돌봄민주주의를 주장을 했습니다. 현재 재가요양 서비스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나 낮은 노동조합의 조직률 그리고 이들의 정치적인 목소리가 제대로 결집이 되지 못하는 현재의 문제는 트론토의 논의를 빈다면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중대한 증거라고 보입니다. 결핍이 없이 착취가 없이 돌봄 노동을 할 수 있는 처우 개선의 문제가 공적인 의지로 주요하게 논의를 할 수 있을 때 그때 한국 민주주의 성숙도 이 문제가 그것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라고 보고요. 국가의 책임이 있는 대응을 요청을 하면서 이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